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 취업센터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된 담당자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대면이고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저희 유명하신 강사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금요일인데도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참석해 주셔서 그만큼 더 값진 학생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포스터를 나눠드렸거든요. 포스터를 보시면은 저희가 일드림 언택트 취업 박람회 홈페이지를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마일리지 6점을 받아 가시려면은 먼저 오른쪽 상단에 URL에 가입하셔서 이벤트에 가시면은 출석 체크 하시고 저희 인사 담당자 선생님, 강사님께서 강의하신 그 메뉴에 가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푸짐한 경품이랑 마일리지 선물로 드리니까요. 아래에 있는 경품은 저희가 다 학생들께 드리는 거니까 꼭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뒤에 계신 강사님은 누군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시고 작년에도 저희 특강에 강의자님 오셨는데 워낙 호응이 좋고 올해에도 수요조사 때 좀 요구가 많아서 저희 강사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강사님은 지금 현재 취업 유튜버 1위이십니다. 구독자가 24만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 외모도 잘생기셔서 인기가 많으십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대한민국 취업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저희 강사님께서 강연하실 건데요. 저희 인사 담당자 제이콥 강사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좀 인사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너무 파이팅 넘치네요. 좋아요. 혹시 작년에도 한번 제 얼굴 오프라인에서 보셨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실래요? 안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게 준비 안 했어요. 제가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과 어떻게 보면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복된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앞에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유명하다 그런 옷과 별로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별로 맞지 않고 저는 그냥 청년들을 돕고 싶은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사랑을 많이 받게 돼서 얼굴을 알아보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게 더 많죠. 화장실에서 많이 알아보니까 특히나. 그래서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일정상 안 맞고 어려웠는데 이 주최 측에서 너무나 간곡히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죠. 어떤 고민을 했냐? 내가 이번에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얘가 조금 더 유명해지더니 이제 안 오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되겠다. 이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어떤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강의 내용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래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취업에 대한 이야기, 여기 지금 취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요즘 취업 컨설턴트 분들도 많고 취업 학원도 많은데 그런 단순 스킬을 내가 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특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 조금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자소서 쓰는 거, 똑같이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얻는 득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오는 것도 어떤 나름의 리스크가 있고 이 시간을 내는 것도 또 오늘 불금이잖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저를 만나는 데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생각해서 나름의 타이틀을 한번 정해보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이야기도 좀 많이 섞여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야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도 조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취업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정글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없겠죠. 예.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요즘에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예. 오징어 게임 아세요? 오징어 게임? 아는데 예. 시험 끝나고 보려고. 아, 시험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오징어 게임 아직 보면 안 돼요. 시험 끝나고 보세요. 오징어 게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50여 분 되시는데 50여 분을 제가 정글에 딱 던져놨어요. 그럼 누가 살아남을까요? 어떤 분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네. 네,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뒤에. 예? 뭐라고요? 아, 예, 뭐라고 하시는데 잘 안 들렸어요? 아, 연세 드신 분이 살아남을 거다. 아줌마가 살아나. 아주나가 살아남는다.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줌마들이 산전수전 다 겪어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아, 좋아요. 실제 아주 재밌게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나? 뭐 아무튼 해외 방송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섬에 무인도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던져놓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데드라인이 없어요. 끝나는 시점이요. 100일을 버텨라, 1년을 버텨라가 없고 그냥 배틀로얄 같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최후의 1인이 그냥 돼야 돼요. 아무런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뭐 약초 전문가도 있고요, 사냥 전문가도 있고요, 정글 전문가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들어간 사람 누가 봐도 1등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떨어졌어요. 낙오됐어요. 낙오된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요? 그 물고기도 잘 잡고 독풀도 잘 잡고 불도 떼고, 근데 제일 먼저 탈락을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외로워서 떨어졌어요, 그분은. 그리고 어떤 분은요, 뭐 다른 그 시작할 때부터 본인은 사냥을 못하고 그 어떤 물고기도 못 잡으니까 굶기 시작했어요. 나는 버티겠다. 그래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잠만 자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떨어졌어요. 네. 결국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발버둥 치는 사람. 살려고. 비슷한데 사실은 누가 1등한지 제 기억 속에 남지는 않았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글에서 살아있는 거에 제가 느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결국은 정글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스킬이 대단하고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정글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남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 혹은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한정적인 범주를 주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가신 선배들도 계신데 선배님들께서도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잘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제목을 만든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대한 스킬, 취업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하기보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북돋아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정글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 그리고 그런 배틀로얄류의 영화들, 그리고 뭐 어디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서바이벌 영화들 보면은 항상 캐릭터들 있죠. 우리는 죽을 거야, 막 답답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주인공은 막 해보자라고 하는데 시작하면 안돼, 무서워, 나는 죽을 거야 막 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어요. 언제 죽는다? 바로 죽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죽고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안타깝게도 영화에서 보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될까?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눈빛 속에 그게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제가 동일하게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른들이 돼서 나는 자녀를 갖고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게 나한테 너무 힘들다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 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정글에서 여러분들이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그래서 취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졸기 이전에 하기 위해서 앞에 넣었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졸기 이전에 앞에 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스킬적인 부분은 뒤에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제로 취업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취업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외부적인 환경을 따지자면 나라가 개판이어서, 그리고 기업들이 썩어서,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제 유튜브 댓글에도 한 10분의 1, 10% 정도는요 회사의 욕, 그리고 기성세대들에 대한 욕, 그리고 나라에 대한 욕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렵게 오셔온 면접관님들, 그다음 임원분들이 영상을 하나 만들면요 밑에 욕이 달려요. 니네들은 쉽게 들어갔는데 왜 우리에게 힘든 걸 만드냐? 왜 국가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냐?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논의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걸 아무리 해봤자 바뀌는 현상은 없어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계 경제를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라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나라가 행복도, 그러니까 세계의 만족도라고 그러죠. 행복지수라고 그러죠. 행복지수가 낮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실제 낮아요. 매우 낮아요. 근데 저는 그 지표를 보고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실제 멕시코에서 인터넷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멕시코가 만족도가 그렇게 높대요. 나라의 국민들이. 좋은 나라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 가니까 매우 만족도가 좋아. 헐벗고 밥도 잘 먹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왜 그럴까? 면밀히 살펴보면, 물론 제 생각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나라들이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계층 간의 나라가 불가능한 게 몇십 년간 쌓이다 보니까 애시당초 거기서 정착을 해버려요. 하층민들은 하층의 삶을 살아요. 중산층은 중산층의 삶을 살아요. 상류층은 상류층의 삶을 살아요. 그냥 체념을 하니까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어려워서 그렇지. 물론 제가 재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제가 삼성 가문에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욕심 부리고 무언가를 하면은 내가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치적인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거죠.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취업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실 기업은 채용이라는 관점으로 거꾸로 보셔야 돼요. 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 만약 사장입니다. 아직 사장이 안 돼봐서 그 마인드가 없으시겠지만 사장에 어떤 사람 뽑고 싶으세요? 그냥 하나만 딱 골라봐요.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자, 옆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열정 있나요? 잘 모르겠지? 기업도 이래요. 쉽게 말하면 기업도 지금 여러분 처음 보시죠, 서로. 처음 보신 분이랑 동일합니다.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뭘 해야 되냐? 자, 핸드폰 주세요. 자, 이제부터 당신 거예요. 1년 뒤에 돌려줄 거예요. 네. 믿음이 갑니까? 안 가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회사는 이 사람에게 내 거를 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지금 1년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1년 계약직.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 정규직법이 있죠. 얘가 평생 저 핸드폰을 갖고 사는 거예요. 돌려줘 법적으로 해고도 안 돼요.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 물건을 맡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재산의 일부를 맡길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취업과 채용의 관점의 차이와 내가 어떻게 취업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정립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핸드폰 돌려주세요. 네.
되게 긴장하면서 저보게 줄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줬을 때 봐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줄 때 조금 꺼림직했죠. 왜 그랬을까? 저한테 주세요. 제가 1년 뒤에 돌려드릴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신뢰가 갑니까? 제가 신뢰가 갑니까? 제가 신뢰가 가죠? 왜 그럴까요? 공인이었어요. 오, 좋아요. 공인이어서. 저 공인은 아니에요. 동네 형. 제가 신뢰가 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신뢰가 가는 이유는 뭘까? 모르겠어요. 내가 신뢰가 가는 이유가 뭘까? 유명해서 좋아요. 유명해서 최소한 사기는 안 칠 거다. 여기서 이미 사진도 찍히고 있고 이 사람이 핸드폰 가져오는 걸 봤는데 1년 뒤에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면 뭘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과거가 신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채용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회사가 바라보는 건 뭘까? 나의 과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이 다 바뀔 거예요. 자, 현재는 무엇일까요? 현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려운 얘기 잘 생각하세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지금도 계속 과거로 흘러갑니다. 내가 핸드폰을 받는 순간 이 핸드폰을 받는 행위는 과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과거입니다. 즉 다시 한번 돌아서 말씀드리면 과거가 나의 신용도, 나의 능력을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채용의 관점은 딱 그겁니다. 내가 과거를 그냥 어떻게 살았냐? 그거를 물어보고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나만큼 열정이 있는데 나는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백날 외쳐봐요. 취업 안 됩니다. 왜 안 돼? 과거가 개판이었잖아. 과거가 개판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그러면 저는 죽어야 되는 건가요? 과거를 개판으로 살았다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 과거다. 과거.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죠? 여태까지 개판으로 산 인생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무언가를 바꾸면 내일의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누구보다 그걸 바꿀 만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금에 굳이 여기 앉으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확실하게 앞서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전부예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하고 돌아가도 돼요. 네, 그러면 혼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거. 지금도 과거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태까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현재를 바꾸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 과거 흘러가서 과거의 나를 놓고 채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떤 개념이냐? 과거에 얘가 열심히 살았네? 그렇게 해서 뽑진 않아요. 과거에 얘가 뭔가 대단한 게 했네? 오, 이런 것도 했어? 이런 것도 그렇게 뽑지 않아요. 뭘 보고 뽑냐면 과거의 삶이 얘는 캡틴 아메리카네? 혹시 캡틴 아메리카 아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즉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캐릭터를 정하는 거예요. 캐릭터를. 저희 캐릭터는 어때요? 어떤 사람 같아요? 선한 사람.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해주셔서. 네. 개개인마다 과거의 이력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 사람의 대략적으로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져요. 그걸 놓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 회사에 지금 필요한 사람은 캡틴 아메리카야 라고 정해놓고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를 보니까 얘는 되게 뛰어나. 근데 헐크네? 그럼 채용이 안 돼요. 헐크가 못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내가 채용이 안 된 이유가 못나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어딜 가? 취업 선생님이라는 분을 찾아가. 그럼 취업 선생님은 뭘 만들어 놓냐면 짬뽕을 시켜줘 버려요.
방패 들고 있고 녹색이 되고 갑자기 슈퍼맨 망토를 달아버리고 그리고 날아다니래. 그리고 레이저빔을 쏘래. 그러다가 변신도 하래. 그 순간 회사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를 어디다 쓰지? 뭐가 다 거짓말 같은데?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떨어지는 이유는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과거가 별로 인 케이스, 이게 사실 더 많죠. 과거가 별로인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과거가 정리가 됐어. 과거 괜찮아. 근데 내가 아이덴티티가 불명확한 거야. 얘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캡틴 아메리카인지 헐크인지 아니 블랙 위도우인지 알 길이 없어. 왜? 우린 다 짬뽕 시켜놔가지고. 쟤 보니까 뭐가 뛰어난 것 같아. 그럼 나도 저거 있어야겠다. 쟤 보니까 뭔가 뛰어난 것 같아. 저거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로 캐릭터를 정하는 거야. 딱 하나. 나는 캡틴 아메리카요. 하는 순간 뭐가 부족해? 머리는 부족해요. 캡틴 아메리카 똑똑해요? 똑똑한 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헐크랑 아이언맨이 똑똑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건 저는 좀 리더십이 있는데요. 막 영석하는 두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내 캐릭터예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2가지만 기억하세요.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 취업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과거를 정리한다. 즉 현재를 잘 살아라. 두 번째, 나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캐릭터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고민은 무엇일까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고민, 나의 한 15년 전의 고민인데 한 15년 전에 대학 다닐 때의 고민이었어요. 고민이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진짜 고민이었어요. 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혹은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거 강의 들으면 학점 주나요? 예. 줘요? 그럼 진짜 대단하구나. 학점이 필요해서 오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진짜 고민이에요. 예. 왜 아무런 생각이 없을까요?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잘못 만들었죠. 뭐 커리큘럼의 인생을 살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커리큘럼을 만들어버렸는데 대학교도 커리큘럼의 인생을 살잖아요. 수능도 뭘로요? 커리큘럼에 의해서 가요. 근데 취업은 난생 처음 맞이하는 없는 커리큘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멘붕에 빠지는 거죠.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이 멘붕에 빠졌어요. 제가 그 전공을 호텔 쪽을 나왔어요. 호텔 영역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뭐 할 거야?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그래 요즘 호텔이 뜬다. 드라마 호텔리어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그 관광 산업이 뜰 거다. 그때 해봐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재수까지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나랑 전혀 맞지 않는다. 전혀 맞지 않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저는 서비스업을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약간 팩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객들한테도 팩폭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멘붕에 빠졌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커리큘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즉 머릿속이 이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막 이렇게 둥둥둥둥 말려져 있는 꼬여있는 이런 설계. 대학생활들을 통해서 저는 학교를 안 갔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학교 가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갈 바에는 딴 걸 하겠다. 그래서 학교를 가긴 갔는데 언제 갔냐면 서든어택 하러. 친구가 동기들이 서든어택을 하려면 스페셜 코스였구나. 스페셜 코스를 하려면 팀이 맞아야 된대요. 학교 좀 오래요. 그래가지고 PC방 때문에 나 집에서 할게. 아니야 같이 해야 재밌어. 그래서 학교 가는 거 그때만 갔어요. 그렇게 멘붕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2년 이 생활을 했거든요. 2년 이 생활을 하니까 이 생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의 이렇게 꼬여있는 이 삶을 누가 다림질하듯이 쭉 펴줬으면 좋겠다. 일직선의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즉 커리큘럼이 없는데 그 커리큘럼을 누가 만들어주면 나는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부모님도 몰라요. 부모님도 한 번도 이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고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을 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들 욕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더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풍족하잖아요. 잘 먹고 잘 놀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리들이 생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아, 내가 내년에 뭐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돈 벌어오라고 하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공제 공장 가면 되는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 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고민을 10년 했어요. 정말 10년 동안 10년 동안 고민을 했고 저는 장교 출신이거든요. 뭘 할지 몰라서 내 눈앞에 보여있는 걸 일단 했어요. 네, 장교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냥 군대를 가기보다는 가는 김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하자. 그래서 장교로. 그 다음에 나와서 창업을 하려고 했어요.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창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회사를 가자. 라고 해서 회사를 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회사를 가서도 나의 이 꼬여있는 삶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피고 싶은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걸 쭉 피고 싶었는데 그 피기 위해서는 선이라는 것이 되게 개념적인데 선은 두 개더라고요. 점 두 개를 잇는 게 선이더라고요. 즉 내가 인생을 쭉 피고 싶으면 처음 점과 마지막 점만 잘 구하면 내 인생이 쭉 펴지겠구나. 처음 점과 끝점. 처음 점 스타트, 끝점 마지막 골. 그래서 그때부터 두 개의 점을 찾기로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첫 점부터 이야기할게요. 스타트.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나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 스타트 이야기. 스트렝스 파인드예요. 즉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잘하는 거.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나는 잘하는 게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내가 잘하는 거를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말이죠. 왜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을까? 부모님들은 그걸 고민할 여력이 없었어요. 살면서. 잘하는 건 너 미술 잘해, 수학 잘해, 영어 잘해. 선생님들은 과목을 얘기하죠. 그거 말고 추진력이 있나요? 분석 능력이 있나요? 뭐가 뛰어난가요? 철점은요, 나의 강점을 찾는 거예요. 이 강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강점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을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DN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려받은 그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더 개발되는 거예요. 네, 개발되는 거. 아, 저는 그러면 안 좋은 것만 물려받았네요? 아니야. 물려받은 거를 안 좋게 쓰고 있을 뿐이죠. 안 좋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각자 갖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그 방법론적인 거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실험은 뭐냐면 어떤 분이 진짜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DNA가 존재하는가, 자라는 영역이 있는가 이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태어난 그 신생아들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검은 물체를 이렇게 훅 보여준 거예요, 신생아들한테.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이마다 다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막 잡으려고도 하고, 어떤 친구는 울고, 어떤 친구는 웃고. 그 친구들을 20년 동안 관찰을 했대요. 대부분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은 오래 관찰하시죠. 20년 뒤에 만났겠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봤는데 다 다르게 살았대요. 다 다르게.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근데 재밌는 건 비슷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네. 뜨개질, 정적인 취미 활동 갖고 있는 사람은 정적인 취미 활동. 그러니까 같은 패턴 길이. 네. 울었던 친구들은 약간 동적인 거,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유전적인 영향이 성향의 반영이 일부는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은데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계적으로 찾아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생을 돌아보고 세 번째 타인에게 물어보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찾아보는 건 여러분들 MBTI 많이 하시죠? 그죠? MBTI, 디스크, 컴스타일, 애니어그램 제발 이런 거를 열심히 하세요. 예. 그냥 재미로 보고 나 이런 사람이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기록하고 그냥 기억을 해보세요. 재밌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생을 돌아보기인데 나의 인생을 이렇게 라이프라인을 이렇게 한번 쭉 그려봐요. 그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 밑에는 내가 불행했을 때, 위에는 내가 행복했을 때를 놓고 인생을 한번 쭉 그려봐요. 진짜 별난집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친구랑 그러고 나의 행복했을 때를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행복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서로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했을 때가 친구랑 놀았을 때냐, 다른 거를 경험했을 때냐, 아니면 내가 인정받았을 때냐, 내가 성취했을 때냐, 내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냐, 사람마다 바라보는 행복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관점을 바라봤을 때 명확하게 나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리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아우 난 참 독한 인간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제가 인생에서 행복했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달성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아까 서든어택도 하고 했을 때는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그런 행복 지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해서 달성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지점입니다. 저를 객관해서 바라봅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물어보게요. 타인에게 친한 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어떤 사람이야? 뭘 잘해? 그럼 대부분 욕을 해요. 뭘 잘해, 뭘 잘해. 그 친척들 혹은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세요. 객관적으로 나를. 난 어때? 그럼 너 뭐 열정 있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그 열정을 발견했어?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그럼 이 행동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도 좋은 내용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에 대해서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활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활동을 하기 되게 귀찮죠. 근데 꼭 해보세요. 숙제 드릴게요. 꼭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자, 눈 한번 감아볼까요? 귀찮지만 눈 한번 감아보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자, 눈 감아. 자, 조용히 하고 눈 감아. 오랜만이죠. 눈을 감고 한 가지만 떠올려 볼게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좋아요. 눈 떠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하나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그거 잘하는 거 맞을까? 나는 의심이 들어요. 그쵸? 재밌죠? 그래서 첫 번째 드는 생각, 내가 이걸 약간 잘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생각은 잘하는 게 맞을까? 이걸 반복하며 살아요. 근데 왜 나의 강점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주의교육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강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차별점이 무엇입니까?를 훈련받아요.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강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 거 중에 최고를 찾는 거예요. 내 거 중에 최고. 타인과 비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내가 이거 잘하는 것 같아?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잘하는 게 맞나? 왜 잘하는 게 맞나?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분석력이 뛰어나라는 첫 번째 생각을 가졌는데 두 번째 생각은 옆에 있는 친구 쟤 진짜 분석력 뛰어나던데 나는 그러면 분석력이 있는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의 강점은요 창의력이 뛰어나요. 저의 강점은요 실행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창의력이 일론 머스크보다 뛰어날까요? 스티브 잡스보다 뛰어날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전 창의력이 있어요. 왜? 내 거 중에 최고잖아요. 내 거 중에 최고. 강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맞아.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 누구도 안 찍어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야? 나 이거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하는 거는요. 부모님도 도장 안 찍어주고요. 교수님도 선생님도 아무도 인생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남한테 물어보고 다니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안 돼요, 인생이. 그거는 누가 정하냐? 결국은 내가 10년 뒤에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나는 그냥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때부터 그걸 진짜 잘하게 됩니다. 내가 느낀 그거를 잘하게 돼요. 나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정하는 순간부터 설득력이 생겨요. 되게 신기해. 나는 창의력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창의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적고 나를 인정하고 도장을 꽝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해도 왜? 나는 내 거 중에 최고를 찾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강점이 A, B, C, D, E가 있는데 그 D라는 강점은 고만고만해요. 그냥 개긴 독인이야. 밋밋해. 특질을 잘 나가는 거 없어. 하지만 본인에 대한
그냥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잘나진다. 아시겠죠? 예, 강점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남들보다 잘하는 거, 누구보다 뛰어난 거 이게 아니다. 그냥 내 거 중에 최고다. 확신을 가지세요. 마음속에 나는 이거 잘하는 거 맞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 확신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데 다 강의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는 이거를 확신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걸 확실히 가져보는 게 좋을까? 또 내 거 중에 고르고 있어요. A, B, C, D 중에 막 고르고 있는 거야.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나는 나야.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들고 있는데 헐크가 왠지 부러워 보여가지고 나도 확신을 힘센 걸로 가져볼까? 약간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처음 떠오르는 그거 있죠. 그게 웬만해선 진짜 본인의 강점 맞아요. 첫 번째 보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강점을 찾아서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첫 점 우리가 딱 찍었죠? 첫 점을 찍었어요. 뭐가 좋아지면 인생이 진짜 심플해져요. 인생이 아주 심플해져. 어떻게 심플해지냐? 자, 여러분들 주말에 뭐 합니까? 주말에 뭐예요? 놀아요? 좋아요. 놀아야죠. 아주 잘 놀아야 돼요. 인생이 심플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은 시간 활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잉여 시간이 매우 많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잉여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내가 시간 사용을 취사 선택해야 돼요. A를 할 것인가 B를 할 것인가 C를 할 것인가.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모임도 나가야 되고 저 사람 미팅도 해야 되고 직원 상담도 해야 되고 고민이 매우 많았어요. 근데 내가 첫 점을 딱 정한 순간부터 무엇이 되냐면 의사결정을 그냥 한 가지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뭐? 나의 강점을 기를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나의 강점이 개발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강점이 다른 사람한테 강의를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유익한 거예요. 왜? 나는 강의력을 기를 수 있는 나의 연습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먼 곳까지 오는 게 나의 의사결정할 때 아주 쉬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도로 온 거 아닙니다. 연습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쉽니다. 모임을 나갈 때도 나의 강점이 개발되냐 개발되지 않느냐를 구분해서 그 모임을 나갈까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의 삶을 그 강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아까 막 꼬인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뭘 할지 몰라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기개발 서적이라는 서적은 거의 다 읽었어요. 3일에 한 권씩 가끔은 자기개발 서적 빨리 읽으니까 하루에 한 권씩 막 읽었거든요.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길을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아주 재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없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친구를 가려 살아라. 어떤 사람은 친구를 가리지 말고 다 사귀어라.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창의력은 밤에 발휘된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거기 써있진 않지만 나중에 제가 느낀 거는 뭐가 됐던 자기가 잘하는 일을 했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 무언가가 조금 업적을 이루고 싶다, 아니면 내가 행복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다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잘하는 것을 기르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잘하는 것을 기르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잘하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선택에 있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하자. 실제 여러분들도 막 영어 공부한다, 중국어 공부한다, 취업할 때 도움될 그런 거 하고 계시잖아요. 다 이해되거든요. 그것보다 나의 강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점 찾았어요. 첫 점을 찾았는데 이제 마지막 점도 한번 찾아볼게요. 첫 점이 강점, 마지막 점, 골은 뭘까요? 골 마지막 두 개를 이어야지 심플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끝점은 뭘까? 끝점 뭘 것 같아요? 직업. 좋아요. 근데 정확하게 아닙니다. 직업 이야기 좀 이따 나올 거고. 장래희망이에요. 장래희망. 꿈이 뭐예요? 장래희망 뭐예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장래희망. 초등학교 때 저희 장래희망은 우주인이었어요. 해외로 나가고 싶은 뭐 그런 꿈이었는데 어렸을 때 이후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정말 깨달았죠. 제가 나사에 취업할 수는 없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포기했고 그 다음 꿈은 카레이서였어요. 약간 괴짜였죠. 이제 카레이서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그 다음 꿈은 요리사였고요. 뭐 이런 장래희망.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되물어볼게요. 장래희망이 뭔가요? 꿈이 뭔가요? 저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저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어 보여도 저는 이제 초등학생 아들과 지금 딸 5살짜리 딸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반응을 원했습니다. 네. 제가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채용팀장으로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 인생에 대한 큰 현타가 한 번 왔어요. 저는 창업을 원래 하고 싶었고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 인사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내 가치관과도 맞지 않았어요. 내 강점이 뭐라고 그랬죠? 창의력이었어요. 근데 첫 점을 딱 정하고 나니까 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사팀은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혼나요. 왜 창의력은 도전이잖아요.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멘붕에 빠졌죠.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 다니는 게 맞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산후조리원의 와이프가 들어가는데요. 2주 들어간대요. 아, 그럼 나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같이 들어갔어요. 원래 같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숨어 있었어요. 밥도 안 나와요. 밥도 안 먹고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TV만 봤어요. 생각하느라고. 회사도 안 가고. 그래서 TV를 한참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하루에 2편씩 보면서 예능을 계속 보면서 그냥 TV만 봤어요. 생각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유니세프에 이런 비슷한 사진이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히 그 사진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 유니세프에서 있는데 어떤 아이가 물 양동이를 들고 웃으면서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너무나 슬픈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슬픔의 감정이 조금 달랐어요. 배고픔을 느껴서 안타깝다 혹은 힘들겠다 이런 연민이 아니라 저에게 드는 생각이 나는 2주라는 시간을 써서 뭐라고 했죠?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떤 꿈? 미래에 뭐를 할까? 미래엔 어떤 거 해야지? 미래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꿈을 꾸고 장래희망을 갖고 있는데 저 친구는 과연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내일의 꿈을 꿀 수 있을까가 너무 슬픈 거예요. 꿈이 없잖아요. 쟤는 오늘만 사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의 인생을 거기다 쓰면 좋겠다 라는 결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상적인 문구를 마음에 달고 결정을 했죠. 아, 내가 이 환경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퇴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퇴사를 결심하게 됐어요. 근데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도 발이 띄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아주 추상적인 문구가 있다면 움직여져야 되는데 추상적이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즉 장래희망,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나의 이상향을 구체화시킬 방법을 고민하다가 영화를 하나 또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히말라야라는 영화입니다.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면요, 황정민과 정우가 나와요. 황정민과 정우가 있는데 정우가 이런 얘기합니다. 황정민에게 제가 히말라야를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황정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우를 보고 야 임마! 죽을 똥 살 똥 결국 힘들게 잠깐 거쳐갔다 내려오는 인간이 무슨 정복을 하냐. 그냥 히말라야 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발을 디디다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아, 우리의 꿈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운, 주변 환경 혹은 신 도와준다면 잠깐 딛고 오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꿈을 뭘로 정했죠? 우주인, 카레이서, 즉 직업으로 나를 정리해버린 거예요. 꿈을 그걸로 정리하는 순간 뭐가 되냐? 그걸 못해? 실패. 그 꿈을 달성 못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만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고등학교 돼서는 그 꿈을 안 정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 좋은 대학 갈래요. 어디 갈래요가 아니고 좋은 대학 갈래요. 직업 뭐 할래요? 좋은 거. 회사 큰데. 왜? 목표를 정하는 순간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체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안 정해. 좋은 거. 그러니까 10%, 상위 10%? 약간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야. 안타까운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꿈에 대한 정리를 다시 했어요.
뭐냐면 인생은요 이 미션 약간 무슨 교회 같죠? 교회 같은 용어를 써놨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미션은 나의 삶의 목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궁극성 같은 건데 얘는 뭐냐? 나의 인생에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달성될 수 있는 나의 꿈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달성될 수 있는 꿈. 그게 저에게 있어서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재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저의 꿈이 있어요. 장래 희망이. 그럼 저는 이거를 오늘도 달성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도 달성하고 있거든요. 나는 오늘도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비전은 뭐냐? 만약에 누군가가 허락해준다면 내가 도달하고 싶은 지점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놓고 살아요. 첫 번째 이게 저거든요. 첫 번째 지점은 달성을 했어요. 아주 감사하게도. 제가 퇴사했을 때 어떤 비전을 정했냐면 1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어요. 누군가가 허락해준다면. 근데 누군가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동시 접속자 6,700명, 6,8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저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뭐냐면 저의 미션이 뭐였죠? 재능을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제가 비전을 정했어요. 첫 번째. 재능을 쓸 수 있는 곳이 청년들에게는 지금 도움을 줬다면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해야지가 아니라 좋은 직장을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고 있어요.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가 행복한 회사예요. 네. 스타트업인데 되게 올드한 멘트 쓰죠. 진심이거든요. 근데 행복한 회사. 장인 장모님한테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회사를 만든다가 저희 비전. 만약에 이게 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조금 더 높은 비전과 그 다음 목표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제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개념이 바뀌었잖아. 나는 그냥 이 미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끝점을.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냥 도와주면 하는 거. 아님 말고. 이해됐죠? 우리는 목표라는 거 장래 희망을 정했을 때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달성할 수 있는 나의 행동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짧게 줄여서 이렇게 갖고 다녀요. 모두가 꿈을 꾸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정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자기 전에 되물어요. 나는 과연 누군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는 일을 했는가? 네, 했는가? 생각해보면 많은 영역들을 했더라고요. 오늘도 직원 면담했지? 저 친구를 위해서 조언을 해줬지? 이 친구를 위해서 해줬지? 내가 아주 정렬된 인생을 살더라고요. 자, 꿈이 생겼어요. 내가 첫 점도 생겼어. 단점도 생겼어. 끝점도 이제 생겼네? 일직선으로 살아가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행복하진 않아요. 장애물이 많이 생겨요. 슬픈 얘기죠. 제이콥이 여태까지 지금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막 얘기하더니 이렇게 정해놓으면 장애물이 많이 생긴대.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제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살아봤는데 행복은 하긴 해요. 근데 더 많이 느끼는 건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애물은 예전과 지금과 동일하게 발생하고 혹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장애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요. 예전에는 장애물을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갈까부터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건너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요. 안 건너야지 미루다가 결국은 건너게 됩니다. 즉 내 앞에 가시밭길이 있으면 찔릴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는 방법 없나? 안 하는 방법 없나? 배울까봐 있어요. 접는 거 싫은데? 안 할 수 없나? 이거를 고민해요. 근데 나의 첫 점과 끝점에 있는 사람은요. 장애물을 딱 걸어보면 똑같아요. 욕 한 번 합니다. 또 장애물이야. 가야 됩니다.
즉 나의 인생이 정렬되어 있는 사람, 첫점과 끝점이 명확한 사람은요, 장애물을 보고 욕 한 번 하고 킵고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추진력이 완전 달라요. 1년, 2년의 차이가 그 사람의 추진력을 바꿔놓거든요. 인생이 시작해서 남들은 아직도 거기서 그걸 건널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걔는 아씨 가야 되는구나 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상당히 지금 개념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이 차이가 나중에 몇 배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 배로. 이거를 그냥 하고 건너가는 사람과 이거를 피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항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면 속에 어떤 것들이 조금 장애물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극복해 내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일직선으로 만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취업에 있어서도 이 첫점, 끝점이 정리가 되면요 다 해결이 돼요. 첫점 내가 잘하는 거죠. 끝점 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에 맞는 회사와 그 비전을 회사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일을 회사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끝. 만약에 떨어졌어? 이 비전과 이 강점이 필요 없는 회사구나. 다른 회사를 가면 되겠네? 룰루랄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고민해 주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원리를 가지고 취업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좀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갑니다. 적용은요. 취업에는요. 저 선을 갖고 방향과 방법을 정해야 돼요. 방향과 방법. 여러분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가 약간 언어유희를 썼는데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제가 아까 잘하는 거 그렇게 얘기했는데 좋아하는 걸 얘기했지만 근데 어차피 제가 그거를 답이 있었다면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게 있다면 사실은 둘 다 아닌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해야만 하는 거. 그 해야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첫점을 정했죠.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끝점, 목표를 정했죠. 그 일직선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 중간점에 있는 친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해야만 하기도 하는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안락하게 딱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영역이 뭐야?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이야. 그렇죠? 나의 목표가 뭐야?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창의력과 꿈을 꿀 수 있는 일 사이에서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를 정하는. 그게 바로 해야만 하는 거야. 근데 그 해야만 하는 것들이 100이라면 그 해야만 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게 한 10%, 20%고요. 좋아하지 않는 게 한 80%예요. 예. 저는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강의하는 거 매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유명해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남들이 얼굴 알아보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지금 막 목시험하면서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해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합니다. 하다 보면 나의 인생에서 너무나 심플하게 저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뭘 해야 되냐? 첫 점과 끝점의 가운데 점을 그냥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를 놓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그걸로 그냥 결정하면 돼. 내 강점을 사용할 수 있는가? 내 목표에 일치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했어. 근데 내 목표가 선한 영향력이야. 근데 그 회사가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뭐 상장 폐지하고 뭐 이런 회사야. 아니잖아. 선한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회사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 목표가 그냥 돈이야. 그럼 그걸 해도 돼.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내가 가치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가치를 성립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방법을 따져볼게요. 그러면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가 취업을 진짜 걱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진짜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 취업을 걱정하는 이유가 학교가 좋지 못해서 자소서를 못 써서 면접을 못 봐서 이래서 걱정하는 걸까요? 내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진짜 취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실력이 없어서입니다.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아주 잘 알아요. 그거를 드러내놓기 싫어서죠. 내가 어디 시장에
떠맡겨졌을 때,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나를 찾지 못한다, 않을 거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내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걱정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신 있는 분들은요, 많이 없어요. 원래 많이 없지만 있다면 그런 분들은 취업 걱정을 안 해요.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니들이 나를 못 알아보네? 나는 그냥 창업할 거야가 돼요. 나는 닭집을 해도 남들보다 잘할 수 있어. 가 돼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99.9% 분들이 다 그냥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취업이 걱정되는 거예요. 시험이 걱정되는 것과 똑같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기억해 쓰려고 했죠. 멍청한 말이 하나 있는데 임원 면접까지 올라갔으면 실력 차이가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친구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지 멍청한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실력이죠? 아니에요. 제가 단언컨대 이야기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운이에요. 아니, 사람 다 어르신들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운이 제일 중요해요. 운 좋은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제일 중요해요. 운을 근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운을 진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 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여러분 축구팀이 있어요. 스페인 리그에 있는 축구팀인데 우리나라 리그와 그래서 스페인 리그, 프리미어 리그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스포츠 토토 안 하시죠?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그런 복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리그는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공은 둥그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리그는 그래요. 근데 스페인 리그, 프리미어 리그, 분데스리가 이런 해외 리그를 가잖아요. 그냥 잘 나가는 우수팀을 그냥 선발하면 대부분 이겨요. 대부분.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살면서 적당한 차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운이 이겨요. 그러니까 실력이 비등비등하면 운 좋은 놈이 이긴다고. 우리나라 축구 리그처럼. 근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같이 다른 팀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팀들이 있어요. 메시 압도적으로 잘하죠. 그러니까 메시가 출전을 하면 쟤는 최소한 한 골은 넣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요. 한 리그에 막 50골씩 넣으니까 30 몇 경기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 골을 넣겠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있으면 운을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나의 노력이 적당히면 하면 안 되구나. 제발 적당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압도적으로 이겨놔야 내가 무언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미칠 정도로 압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재를 바꾸는 길이에요. 현재를 바꾸는. 진짜 내 스스로가 진짜 나는 열심히 했다 라고 해야지만 운을 이길 수 있어요. 살면서 운에 치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운에 치이는 경우가. 그렇다면 그 압도적인 실력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다양한 것도 있죠. 시험 공부도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 압도적인 실력은 왜라는 사고에서부터 나와요. 왜라는 사고.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정말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이 학교를 선택했습니까? 왜 화공과라고 그랬죠? 왜 화공과를 선택을 했습니까? 왜 정유화학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나는 왜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 거죠? 나는 왜 이 제이콥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지? 나는 왜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이 끝까지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실력은 발전되지 않아요. 이유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나는 오늘 이 발걸음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제이콥 얼굴을 보고 싶어서 팬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면에 있는 걸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아예 생기지조차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요, 인생을 바꿔놓는 거지 하지만 면접 준비에도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놓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경험을 놓고 면접 준비할 때도 왜만 한 100개 갖다 붙여봐요.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지? 나는 왜 이런 목표를 세웠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지?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던 나의 상황들, 아무 생각 없이 했었던 나의 목표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를 피드백하고 내가 배우는 점이 생겨요. 그럼 면접 때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나는 다르게 살면 됩니다. 또 어떤 목표가 있었으면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지? 거꾸로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지?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합격을 했네? 그럼 또 이런 고민도 해야 되죠. 나는 합격했다 좋다 이게 아니고 나는 왜 합격을 한 거지? 도대체 나는 왜 합격한 거야? 떨어졌어. 도대체 나는 왜 떨어졌을까? 재밌죠? 이 질문들 있잖아요. 왜? 경험하기 왜 목표했지? 왜 선택했지? 왜 이런 행동했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지? 왜 성공했지? 왜 실패했지? 가장 중요한데 인생에서 가장 하지 않는 질문, 한 번도 정리해보지 않은 나의 질문들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발 문을 나갔을 때 내 스스로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꼭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의 핵심은 차별화예요. 차별화. 얘는 헐크냐? 캡틴 아메리카냐? 그렇죠? 차별화되는 점이지. 그 차별화는 결국 Y에서부터 나와요. 왜 얘는 그런가? 왜 얘는 그런가? 여러분들 처음점과 끝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Y라는 점을 고민을 해서 하나하나 본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왜까지 찾았어요? 인생을 이미 많이 정리를 했네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더 마이크로하게 한 번 더 드릴 다음에서 이제 진짜 회사가 채용하는 이상 평가 기준으로 하는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때 평가 기준 자체가 아니 뭐 저런 걸로 평가라는 거야. 요즘은 블라인드 뭐 필기 시험도 보고 뭐 토론 면접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뭐 그런 평가 기준, 평가표를 보여주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스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또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왜 이상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야?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서류 합격률 많이 떨어질 거예요. 혹시 나는 이력서를 내본 적이 있다. 있는데 꽤나 많네요. 벌써 많이 됐구나. 많이 떨어졌죠. 네. 서류 합격률이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자소서를 잘 쓰면 합격할까요? 자소 잘 쓰면 합격할 것 같죠? 그렇게 믿고 싶죠? 안타깝게도 서류 합격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 서류 합격률은. 내 서류 합격률은 10%든 20%든 30%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드래곤볼이라는 그 만화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너무 올드한 거라서 안 봤죠, 다? 아, 봤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스카우터라는 거를 이제 손오공이 끼고 다녀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전투력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딱 보면은 디디디디디 해가지고 이 사람 전투력이 보여요. 얘는 300, 얘는 500, 1000 이렇게 막 보여요. 근데 그 전투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채용 과정이 사실 필요가 없어. 회사가 디디디디 얘 역량이 1000, 얘는 2000. 아 2000 뽑으면 되겠네. 뭘 물어보기가 그죠? 끝나는 얘기. 근데 저런 기계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으니까 뭘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너? 전투력. 과거, 그렇지, 전투력. 과거에 뭐 했니? 뭐 했니? 물어보는 거야. 현재의 포부는 뭐야? 거짓말이잖아.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백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 저 잘났어요? 증거 대봐. 과거에 뭐 했어? 아, 과거는 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러면 전투력 빵. 과거에 뭐 했니? 이거예요. 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여태까지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의 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얘기가 그냥 채용이다. 스카이는 취업이 진짜 잘 될까요? 쉽게 말하면 잘 돼요. 네. 스카이는 정말 취업이 잘 돼요. 왜 잘 될까요? 학벌이 좋아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을 접목시켜보면 약간 다르게 생각될 거예요. 스카이가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과거의 노력을 평가받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나온 친구들, 물론 부정 입학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애들 빼고.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을 지금 얘는 수능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았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도 기회를 주면 잡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게 그냥 채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취업이 잘 되는 거예요. 취업이 어렵다 해도 훨씬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다? 학교는 바꿀 수가 없는데요? 학교를 바꾸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과거에 그냥 학교라는 게 학벌이란 타이틀이 아니라 그때의 노력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의 노력을 만들면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과거로 미래를 평가한다. 지금은 뭐다? 과거다. 현재는 과거예요. 흘러가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약간 등골이 오싹해져야 돼. 네. 등골이 진짜 오싹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막 진짜 안절부절해. 뭐 해야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 고민을 하다 보면 내가 할 것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맞나? 고민을 하다 보면 그냥 하다 보면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현재를 바꾸는 일이죠. 취업 합격률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취업 합격률도 정해져 있다. 사람마다 합격률이 정해져 있는 그 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합격률이 어떤 친구는 10%인 친구였고 어떤 친구는 20%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 10%와 20%의 차이가 포텐셜, 잠재력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합격률이 제가 볼 때 한 20%인 거고 어떤 친구는 10%인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과거죠. 과거의 모습을 저한테 얘기만 해줘도 쟤는 한 20%고 얘 얘기 들어보면은 얘는 한 10%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럼 얘가 20%로 2배나 취업을 잘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재밌게도 안 그래. 왜 그럴까요? 이 20%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10%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 자신의 경험을 잘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취업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 있죠.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에서 도움받는 거 있죠. 그거의 맥시멈 수치를 내가 말해주는 거야.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어떤 도움을 받는 거냐면 내 포텐셜에 100%까지 채우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이해돼요? 아까 앞에 있는 지금 20%고 10%라고 그랬지. 근데 취업 실제로 보니까 얘가 더 취업을 잘해. 왜? 얘는 10%밖에 없는데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80%를 써먹고 있으니까 얘는 20%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5%만 써먹고 있으니까 취업률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취업 면접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거의 맥시멈치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쓸 수 있도록 돕는다 정도야. 이해됐죠?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니까.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합격할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 맥시멈 수치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다 사용하는 거?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취업 확률을 2배, 4배 높이는 거예요. 미래를 제발 좀 만들어라. 취업 준비에서 자소서 면접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거 말고 미래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 즉 미래는 뭘로 만든다? 과거로 만든다. 즉 현재로 만든다. 지금 그 작업을 해두면 미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또 누가 질문해. 그럼 현재 뭘 해야 되나요? 내가 상당히 꼰대 같은 이야기인데 꼰대가 답인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무거나 해, 제발. 아무거나 하면 그게 현재를 바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진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우유 배달하세요. 우유 배달. 우유 배달 하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 배달하세요. 좋아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면접장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하십니까?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언제가 가장 힘들어요? 이렇게 질문 받았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기? 지금이 제일 힘들지. 그렇죠? 근데 면접장에서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욕먹어요. 근데 내가 신문 배달을 하고 있으면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뭐 면접관이 생각하실 때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취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걸 할지 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생각을 했고 현재 신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2시에 잠을 들었는데 지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 노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면 할수록 육체 노동을 하면서 저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못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향후에 일을 할 때도 단순 반복적인 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더 내면을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독서실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면접 강의, 자소서를 첨삭받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취업의 근본적인 건 뭐야? 니들의 실력이야. 그냥 내가 취업이 안 된 거는 실력이 없어서 안 된 거야. 거기에 운이 조금 가미된 거죠.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해야 운의 가미가 안 된다고. 그럼 뭐래야? 나를 정리하고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세요. 자소서 면접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하세요. 하지만 2배, 4배 인생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미래를 만들어라. 미래는 언제 바꾼다? 지금 바꾼다. 그래야 과거가 바꾼다.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나가죠. 그래서 20%인 사람은 30%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제이콥님 제가 작년과 달라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소서 면접 준비를 진짜 많이 하겠죠. 그렇죠? 강의를 많이 듣고 학원들 많잖아요. 근데 자소서 면접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내가 맡기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정해져 있는데 뭐 달라져요? 그렇죠? 호박에 줄 막 백날 거봐요. 수박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걸 또 사회에서 종용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는 근본적인 이런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제 취업 준비 방법론까지 들어가 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관점이 좀 달라져서 취업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소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소서를 통해서 취업 준비에 전반적인 게 들어가니까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소서가 사실 내용이 면접에도 이용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소서 내용이 면접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질문할까봐 그래요. 그럼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사실 자소서라는 타이틀을 썼을 뿐이지 면접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소를 이상하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이상하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잘못된 순서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자소서 쓸 때 뭐합니까? 채용 공고를 이렇게 확인해요. 채용 공고를 이제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같은 채용 포탈에서 확인을 하죠. 자소를 넣거든요. 채용 공고를 딱 확인하고 두 번째 입사 지원서 문항을 확인해요. 문항을 확인해서 아 힘든 문항이 있다, 어려운 문항이 있다, 쉬운 문항이 있다. 내가 써야지 말아야지. 이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항별로 어떤 경험을 쓸 것인가 고민을 정말 열심히 하죠. 고민을 열심히 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 나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져요. 이유는 뭐냐? 쓸 수 있는 경험이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뭐래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회사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 인재상도 찾아보고요. 막 찾아봅니다. 근데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합격 자소를 묵상을 하고요. 그때 이제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영상을 그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때 만나죠. 아, 도저히 모르겠다. 이 5가지의 템포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건 문항별로 어떤 경험을 쓸 것인가 고민을 하는 단계예요. 어떤 경험을 쓸 것인가.
앞에 내용을 쭉 유추해 잘 들으신 분들은요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잘못됐냐? 자소서를 읽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경험 속에 보여지는 역량이다라는 거예요. 스카우터 기억나죠? 즉 여러분들의 경험이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다? 1도 안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 얘가 성격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취미가 뭔지 성과를 낸 적이 하나도 안 궁금해. 궁금한 이유는 딱 하나 목적이 있어요. 네 전투력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 이거요. 근데 우리가 주객이 전도됐어. 주객이 어떻게 전도되냐? 경험을 부풀리기 시작한 거야. 야, 너 좋은 경험 있다, 야. 야, 너 이런 경험 있어? 하나도 안 궁금해. 그 경험 속에서 얘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어떤 역량이 개발되었는가, 그 역량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봐야 그 포인트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결국 회사가 궁금한 건 얘가 리더십이 있는가? 캡틴 아메리카처럼 싸움을 잘하는가? 헐크처럼 힘이 센가? 아이언맨처럼 똑똑한가? 가 그냥 궁금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문제냐면 이런 이야기 했죠. PPT를 작성하기 전에 손으로 여러분 발표 수업 많이 하잖아요. 발표 수업할 때 PPT를 먼저 만들잖아.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 PPT 능력이 떨어지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제이콥처럼 말도 되게 잘하고 뭐 스티브 잡스처럼 멋있게 하고 PPT도 막 용을 막 그려. 용을 보여주고 싶어. 상상 속에 나. 하지만 우리는 PPT 능력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 지렁이를 딱 그려. 그 다음에 지렁이를 설명해. 내가 지렁이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따만큼인데 이따만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거기 껴맞추는 활동을 한다고. 이게 취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요. 즉, 내 능력이 뭐야? 나는 우리 눈 감고 정했잖아. 그치? 눈 감고 정한 그거 분석력.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경험을 생각해보니까 그 경험이 없네? 그럼 그건 난 말 못하겠다. 포기. 안 해. 딴 거. 내가 잘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친구들이랑 뭔가 사교성이 있어. 사교성을 어필해야 되는구나. 거꾸로 된 거예요. 내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껴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경험이 있으면 내가 보여지는 능력을 거기서 찾아. 그래서 나한테 갖고 오는 제일 멍청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야. 경험을 막 얘기를 해. 얘기하다가 어떤 능력이 보여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해. 여러분들 아마 그거 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거야. 제가 이런 경험했는데요. 이런 공모전에 나가봤는데요. 동아리 활동 이런 활동 했는데요. 어떤 능력이 보이세요? 어떤 능력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멍청한 질문. 그게 아니고 제가요 분석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에서 분석력으로 보이게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오늘 어떻게 바꿀까요? 나는 강의를 했어요 지금. 이 강의한 건 무슨 능력일까? 뭐라고요? 창의력? 이걸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조선 이공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수준과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를 파악하고 이전에 없었던 사고방식을 통해서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어필하고 싶어요. 저는 조선 이공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눈빛을 보니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언어로 그리고 다양한 화법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그때부터 눈이 반짝반짝해서 좋은 결과 강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분석력으로 가볼까요?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조사를 해야 되구나. 좀 MS 쳐서. 자, 저는 작년 강의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작년 강의평가에서 이러이러한 피드백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내용을 한 단계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조선 이공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취업 준비가 길지 않아서 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후 강의에는 좀 쉬운 단어로 변환을 했고 그 결과 강의평가가 좋았답니다. 분석력을 어필한 거예요. 이해됐죠? 동일하게 이 강의를 한 사건은 동일해요. 하지만 나의 능력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눈 감고 생각한 그 나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경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취업 준비에 거의 70% 이상은 다 해결이 돼요. 다.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해서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스터디를 하시면서 내 경험을 조물딱조물딱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건요, 종이랑 똑같아요. 종이. 종이를 갖고 뭘 만들 수 있어요? 종이 갖고 뭐 만들 수 있어?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죠. 돛담배를 만들고 싶으면 돛담배를 만들 수 있고, 비행기를 만들고 싶으면 비행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에 역량을 껴맞추지 말고 역량을 정한 거를 경험에 끼워 맞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자소서 작성하기 전에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무 분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직무 분석을 해야 되고, 직무 분석.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직무 분석 시트는 이제 사진 찍어서 보관해줬다가 이거는 좀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놨어요. 제 유튜브를 약간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 강의 시간이 부족할 때 거기서 보충 수업해라. 직무 분석 영상이 있어요. 하나하나 시트 설명해놓은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 있잖아요. 자소서를 쓰기 전에 취업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직무 분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취업지원센터에 선생님들 계시면 학생들에게 도와줘야 될 첫 번째가 이 직무 분석을 도와주시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걸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요거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경험분해예요. 경험분해. 얘는 반드시 꼭 해주세요. 이거는 아주 스킬적인 건데, 이 친구를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이 강의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막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막 여러 번 해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굴려가지고 조금씩 바꿔서 역량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시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3-4장만 작성하면은 내 인생이 다 끝나. 참 오래 살았는데 3-4장이 완료된 게 되게 아쉽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50년 살아도 똑같아요.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요. 자, 이 시트는 시츄에이션, 프로블럼, 와라이디드, 컴피턴스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시트인데요. 이 시츄에이션과 리절트 여기 파트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경험을 기록하시면 돼요. 그냥 경과보고식으로. 그냥 이 일 했다 이런 식으로. 자, 대학 시절 교내에서 진행하는 해외 문화 탐방 과제에서 입상을 했다. 근데 과제 내용은 미국에서 추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미국인들이 근데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설문에 응해주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언어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잘 마무리해서 12개 팀 중에서 2등을 할 수 있었다. 내 경험이죠?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막 적는 거예요. 자, 적었어요. 자, 여기부터 경험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분해?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죠.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최소 2-3일 동안 기간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벌어지는 문제 상황이 한두 개일까요? 수없이 많아요. 가져봐요. 과제 수립에 있어서 친구랑 약간의 갈등이 생겼어. 프로블럼, 문제죠. 또 설문에 응해주지 않는 미국인도 갈등 사건. 또 몰입하지 못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동료들이 열심히 하네. 문제 상황. 또 내가 미국 가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화가 나. 부모님과의 진로에 대한 고민. 같은 기간 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다 적으세요. 그걸 판단하지 말고 이걸 자소서에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 적어요. 그냥 일단 적어. 쭉 적어. 자, 나의 문제를 나는 이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떠듬떠듬 찾아나가는 거예요. 자, 과제 수립 간에 갈등이 있었는 상황에서 갈등을 보이는 팀원들과 소통을 했다. 내가 했던 행동이에요. 또 갈등의 원인을 파악했지. 아,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두 번째, 갈등이 생기니까 사기가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동기부여하려고 아이스크림 사줬어. 그것도 뭐 좋은 이야기. 또 오해를 막기 위해 소통 형태를 바꿨어. 이렇게 내가 했었던 액션들을 쭉 적는 거야. 그러면 나의 행동들 있잖아요. 이 행동이 역량이랑 매치가 돼요. 자, 동기부여했다. 무슨 능력이에요? 리더십이야. 오해를 막기 위해 소통 형태를 바꿨다. 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인 분석했다. 분석력이야. 동행에 대한 거부감을 선물로 좀 누그러뜨렸다. 논리적 사고력, 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 단위에 대한 이야기는 인터넷에 역량 사전이라고 있어요.
역량사전. 그 역량사전을 검색하셔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HR 컨설턴트들이 만들어 놓은 역량사전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못 찾겠으면 유튜브, 제가 자꾸 유튜브 홍보할 생각 없습니다. 자유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역량사전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받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량 단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한 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경험을 쭈물딱쭈물딱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쓰고 싶은 역량 하나만 골라봐. 이 역량을. 자, 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어필하고 싶어. 우리 예전에는 경험에서 역량을 생각했잖아. 이제는 거꾸로 역량에서 경험을 바꾸면 되지. 자, 커뮤니케이션 어필하고 싶어? 자, 이 경험을 커뮤니케이션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옛날에는 이 내용을 썼단 말이야. 난 이 경험 했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횡으로 쓰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대학 시절 교내에서 지나가는 해외문화 탐방 과정에서 입상을 했다. 근데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불화가 생겼다. 그 불화의 원인은 블라블라였다.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소통 형태를 바꿨다.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 오케이? 이게 되는 거고. 자, 바꿔서 분석력으로 하겠다. 그럼 분석력은 대학 시절 교내에서 진행하는 해외문화 탐방 과제에 입상을 했다. 과제 내용 미래에서 추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근데 미국인들이 설문에 응해주지 않았다. 설문에 응해주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동양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나는 그 거부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나는 분석력이 있다. 바꾸는 거예요. 리더십도 바꿀 수 있고요. 이것도 바꿀 수 있고 저것도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는 게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할지라도 꼭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경험을 경험 나름대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박람회 홈페이지에 박람회 기간 동안 또 올라가거든요. 그 영상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시트는 복습하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긴 버전도 유튜브에도 또 공개를 다 해놨어요. 공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에 있어서 핵심 엑기스라고 하면 이 직무 분석과 경험 분해 이 두 가지만 해놓고 시작을 해도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단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 지원을 하는 순서가 아예 바뀌겠죠. 일단 입사 지원에서 문항을 확인을 하죠. 문항을 확인하면 이제 직무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 직무 분석 시트를 보고선 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확인을 했으면 나의 문항별로 자소서 문항별로 역량을 배치하는 거야. 첫 번째 문항에는 이 역량을 배치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문항에는 이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이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해놓고 이제 경험분의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내 마음대로 꾸겨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자소서, 나의 면접이 나의 경험을 보여주는 그냥 저 이런 일 했는데요, 저 이런 일 했는데요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친구가 작성한 거는 뭐 이렇게 교회에 임원했던 것도 적었고요. 신흥금융투자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이렇게 실제로 적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저의 인생 시작에서부터 취업 준비의 가장 중요한 파트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들이 툭툭툭툭 잘려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구나.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첫 점과 끝점, 그리고 거기에 중간점인 나의 결정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다? 기억나요? 오늘 이 위해서는 Y를 열심히 쌓아서 정말 실력을 기울여라. 취업 준비에서 더 디테일한 부분은 경험분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를 잘 어필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혹시나 궁금한 내용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궁금한 내용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예. 혹시 두 점 사이에 있다가 제가 말씀하시다시피 예, 다시 한번 마이크.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점 사이에 가다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잘 이겨내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힘들거나 좀 넘어질 때는 어떻게
진짜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저도 시간이 있다면 항상 불호편으로 꼭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동일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목표지향적으로 살아가요. 철저과 끝점을 중에서 열심히 살고 가다 보면 하기 싫어질 때가 되게 와요. 슬럼프라고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분들께서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건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훈련하고 있는데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고 혹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는 무언가를 열심히 놀 수 있는 걸 하나 꼭 만들어 주세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취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내가 오늘 열심히 정말 죽을 만큼 하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정말 죽을 만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야. 제가 죽을 만큼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매너리즘에 빠졌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자식도 보고 회사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건데 내가 집에 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회사를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반드시 노는 시간을 만든 거였어요. 노는 시간을. 그래서 집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노는 시간을 만든. 집에 가면 무조건 놀아요. 2시간, 1시간. 그래서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되게 잘 봐요. 영화 정말 많이 봅니다. 게임도 합니다. 축구도 보고요. 무조건 놀아요. 힘들어도 놀아요. 당당하게. 나는 놀 거야. 그러면 나의 인생이 1일 잠, 1일 장이었는데 1일 놀고 자고 1일 놀고 자고가 되더라고요. 최면. 근데 노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는 거를 습관화 들었을 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2시간 논다라고 힌트를 드렸잖아요. 놀다가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누구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게 문제인 거지 빠져나오는 연습만 하면 빠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저도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그냥 미친듯이 놀아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근데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또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싫으면 휴가 내요. 하루 열심히 놀고 다음날 일하면 돼요. 그건 괜찮은데 휴가를 써. 더 놀까? 퇴사해요. 학교 한 번 안 나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문제인 거죠. 한 번 시험 못 본 거 괜찮아요. 그걸 돌아오는 연습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노는 것도 돌아오는 연습 때문에 하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는 돌아오겠다. 취업하기 싫잖아요. 지금 뭐 사이판 열렸다고 해서 사이판 다녀오세요. 어디 뭐 스위스도 갈 수 있다고 해서 스위스 가세요. 하지만 갔다 와서는 나는 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 있으면 절대 슬럼프에 안 빠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과거에 이제 회사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회사 다녔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취업하셨던 거랑 본인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랑 좀 다른 게 있는지. 다르다는 걸 뭐 되게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준비 태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준비 태도도 그렇고 이제 뭐 지금은 많이 아시니까 더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준비 태도는 완전 달라지겠죠. 그 준비 태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힘들었던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1년 반 취업 준비를 했었어요. 1년 반. 1년 만에 첫 번째 시즌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나의 역량 쓰세요. 그럼 제가 한글을 잘했거든요. 한글을 잘하면 막 이런 걸 썼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깨달았죠. 저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직무도 좋은 기업들은 약간 뭐 직무가 조금 좋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은 직무가 막 전략계획 막 이런 거 쓰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저런 걸 하면 안 되구나. 이제 난 다 깨달은 거야. 다 깨달아서 이번 시즌에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멘붕이었어요. 내가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알았는데도 떨어졌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과 과거, 그러니까 과거와 내가 가장 다른 거는 나에 대한 확신인 것 같아요. 즉 예전에는 떨어지면 내가 뭔가 부족하여서 떨어질까를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나에 대한 확신, 내가 잘하는 거, 나의 과거가 정리되니까요. 내가 그 회사랑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떨어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취업 준비 안 해서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취업 준비를 지금 상태에서 돌아간다면 맞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아까 뒤에 아니.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게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그 체육팀장을 하면서도 게임 BJ를 했었어요. 네,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BJ 활동도 있었고 왜냐면 저의 창의력을 기르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하면서 게임도 즐기고 이것저것 노는 것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얻은 재밌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옛날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게임은 RPG 같은 거 롤플레이 게임 하다 보면 던전도 들어가고 길도 찾잖아요. 근데 옛날 게임은 자유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길을 잘못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몬스터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몬스터가 안 나타나면 깨닫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스토리가 아니구나. 스토리대로 가면은 정하는 길로 가면 몬스터가 나타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합축된 버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힘들지 않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다는 것은 남들도 좋아하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이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힘든 것만 가득 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장애물에 대한 자세 그리고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되새기면서 그 일직선의 그 선의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제이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시간 반가량 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명강의 해주신 저희 유튜버 이사동동자 제이콥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유튜브 보실 때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노력은 비신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항상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화이팅하는 미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